우리 증시 15분 남겨두고 있습니다. 빠르게 마감까지 투자 의견 전해드리도록 하죠. 코스피는 1.32%, 코스닥은 2% 가까운 하락 나타내고 있고요. 마감 전략 김민수 대표, 이건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남은 시간 동안 내가 내일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면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지금 뭘 너무 애쓰지 않으시는 게 네.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예, 지금 또 나왔네요. 비관론자, 관망론자. 저는 네. 비관론자 관망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수급이 좋은 종목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고 수급? 오늘 같은 날도 만약에 장 끝나고 나서 이제 지금 이제 따라붙다 붙기보다는 장 끝나고 나면 지금 이제 가짓게 돼 있는 수급 보지 마시고 네. 예, 장 끝나고 나서 이제 어떤 종목을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동반 순매수 했는지 한번 좀 확인해 보시면 그러면 내일 정도까지 내일이나 모레 시가에 뭐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악재가 있는 상황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샀다라고 하면 그 종목은 추세가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오늘 뭐 대표적으로 하이닉스는 플러스로 전환하면서 좀 강하게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기서 또 한번 좋은 종목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지금 좀 큰 일을 겪으셨긴 했는데 네. 어떤 분들은 뭐 자고 일어나서 몰랐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참 현명하셨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 그 수급을 따라잡아서 예. 보이는 오늘의 종가 베팅주 있습니까? 일단 저는 삼양식품이 눈에 좀 들어왔고요. 오늘 리포트가 또 나왔죠. 예, 삼양식품이 이제 사실은 왜 올라갔냐, 네. 뭐 이제 나라가 불안하니까 라면 많이 사서 올라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어제부터 IR을 했습니다. 이제 IR을 했는데 12월 2일 날 했죠, IR을. 기관 상대로 IR 하면서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얘기를 좀 한 것 같고요. 앞으로 향후 이제 그 신규 공장 증설에 따른 물량 증가 이런 부분들이 수출이 여전히 잘 되고 있다는 부분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내부적으로 공장 하나 더 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검토를 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 물량이 이제 부족하다는 거죠. 원하는 물량을 다 못 대주고 있다는 부분이 부각되면서 그동안 주가가 좀 많이 쉬었잖아요. 이제 기관 조정을 좀 받고 있었는데 다시 고점을 향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뭐 큰 폭의 수익은 안 나더라도 네. 안정적인 수익은 좀 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급 따라잡기, 그리고 그 안에서 오늘의 마감 공략주로는 삼양식품을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럼 이에 대응하는 김민수 대표님의 전략과 종목이 궁금한데요. 수급 따라가 볼까요? 아니면 다른 분석을 따라가 볼까요? 대응이요? 이게 대응하는. 네, 네. 요에 대응하는. 네. 뭐 그게 꼭 그렇게 또 대결 구도로 가지 마세요. 지금 제가 같이 좋아하는 구도여가지고요. 좀 이제 좀 싸우지 좀 맙시다. 제발. 예. 그런 화합하는 마음으로. 네. 일단 종목 중에서 지금 시장에서는 대형거래 프로젝트 가지고 막 좀 어지러운데 그래도 그거 빼고 나서도 성과를 볼 수 있는 쪽은 피팅밸브 같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성광밴드를 하려고 하다가 눈에 띄는 게 태광인 것 같아가지고요. 네. 예, 태광을 눈여겨보고 있고요. 그럼 혹시 오늘 기술적 분석을 노려보자라고 했는데 그 안에서 태광이 나온 겁니까? 네, 기술적 분석과 다, 좀 정황상, 특히 이제 대한거래 프로젝트 꺾였다고 하더라도 태광이나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의 담당은 북미 쪽입니다. 지금부터 시작돼서 LNG 터미널이 확대가 되는 게 2030년까지 계속 확대가 되게 되면 적어도 2027년, 8년까지 피크가 나올 테니까 그때까지는 계속 실적에 대한 동향들은 나쁘지 않겠다라는 관점 쪽으로 보면서 그중에 태광과 성광밴드의 차이는 북미 쪽의 점유율의 차이라고도 얘기하는데 태광이 많이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생각해 보게 되면 게다가 밸류까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17,000원대 중반대가 저항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한 21,000원대까지 바라보고 있고 손절가는 15,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감 공략주로는 태광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피팅 밸브 쪽이 조금 더 눈에 띈다. 뭐 기술적인 분석도 그렇지만 최근 조선과 조선 기자재주들의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이 상승 기조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태광 목표 주가 21,000원, 손절가 15,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시장이 선택한 종목에 대해서 투자 의견 좀 빠르게 들어볼게요. 일단 오늘 시세 급변주로는요. 중소형주들이 많았습니다. 한솔 아이원스가 세계 최초로 차세대 반도체 비휘발성 메모리 소재를 개발했다는 소식에 오늘 20% 가깝게 급등했다가 현재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2.28%가량의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와 달리 한국종합기술과 미코바이오메드, SNS텍, 써니전자의 경우에는 오늘 뉴스가 나오면서 거래가 붙은 와중에 현재까지도 빨간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미코바이오메드의 추가 상승 가능한지 한번 볼까요? 최대 주주의 특수관계인 대상으로
99억 원 규모 유상증자 결정에 급등을 했습니다. 유증이란 카드가 나왔는데 시장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내일도 움직일 수 있을지 우리 이건희 대표님의 생각 주시죠. 오늘만 상승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이제 투자금을 받은 건 이제 이게 유상증자여도 제3자 배정이니까 투자를 받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 워낙 이제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인데 거의 한 100억 가량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0억에서 네, 조금 모자라요. 68원 모자랍니다. 네.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지금 이것 때문에 올라오긴 했는데 추가 상승이 나온다라기보다는 뭐 내일 나오더라도 아마 좀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굳이 뭐 종가에 들어가실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만 움직이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김민수 대표님도 동의하십니까? 네,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너무 작은 회사고 거기다가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돈 들어와서 무슨 사업한다 라는 쪽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일단은 그냥 내일이라도 갭상승하게 되면 네. 나오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비슷한 시간에 뉴스가 나온 SNS 택은 어떻습니까? EUV용 블랭크 마스크 양산 준비 소식에 또 417억 원 규모의 신규 시설 투자 공시가 나왔거든요. 네, 일단은 반도체 업황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한데 네. 그래도 이제 미래 준비를 한다라는 차원 쪽에서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FST랑 같이 두 종목들이 이제 오르락내리락 이랬던 모습들인데 이쪽으로 먼저 투자를 한다는 쪽이다 보니까 FST가 더 밀리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FST도 이 공장까지 다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쪽은 이제 다음 준비를 한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라인업을 그리고 또 파운드리 쪽에서 어느 정도 라인업을 만들어주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게 아직은 좀 그러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내일 정도까지는 추가 상승한다고 하는데 아직 저항을 강하게 돌파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내일도 상승은 하겠지만 저항선을 강하게 돌파할지는 잘 모르겠다. 좀 단기에 불과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고 이건희 대표님의 SNS 택 어떻게 보시는지요? 오늘만 상승한다라고 봤고요. 네. 일단 지금 뭐 신규 투자하고 준비하는 건 좋은데 오늘 이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반영을 한 번에 시킨 것 같고 앞으로 이제 이걸 투자해서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데 삼성전자와 뭔가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뭐 중장기적으로는 좋아질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은 이제 조금 저항을 받을 것 같아서 내일 뭐 오르더라도 음봉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SNS 택에 대해서는 두 분의 의견이 나뉘어졌습니다. 하지만 내일도 오른다 하더라도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그리 크지는 않다라고 하는 데는 두 분의 의견이 같으니까 잘 매도하는 시점, 타이밍을 보시고 수익을 실현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도시효과 구간에서 코스피는 0.8% 하락까지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작했을 때만 해도 1% 후반까지 밀렸던 코스피였는데요. 지금은 2,478선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2.08% 내린 676.4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핫이슈 종목에서는 정치인 테마주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덕성, 대상홀딩스, 대표적인 한동훈 테마주죠. 현재 20% 넘는 급등, 대상홀딩스의 경우에는 거래 제한폭까지 와 있고요. 우리 기술은 이 정책의 드라이브가 걸리기 어려워 보인다라는 우려 때문에 원전주들이 밀리면서 현재 12%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카카오페이, 상승 탄력이 더 커졌습니다. 지금 카카오그룹주가 그나마 그룹 내에서는 가장 핫하고 가장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카카오페이의 투자 의견 어떻게 봐야 될지요? 일단 매도 매도요? 굉장히 네. 파셔야죠. 이건 이제 네. 기업이 좋아져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네. 한마디로 이제 김범수 의장이 이제 이번 정권에서 피해를 많이 봤다. 근데 지금 이제 보석으로 나와 있는 상태인데 네. 그럼 정권이 바뀌게 되면 좋아지지 않겠나. 벌써 이제 주식시장은 정권을 바꿨죠. 예,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주가는 급등을 하는 모습인데 이게 카카오 본질의 기업 가치가 좋아져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최근에 이제 기대감이 있어서 카카오가 좀 먼저 올라오긴 했지만 이게 좀 오늘 좀 과매수 구간으로 좀 들어간 것 같고요. 올라가는 추세가 나올 수 있어도 아마 오늘 이렇게 급등하고 나면 내일은 또 뭐 사람들이 정신 차리면 좀 빠지지 않을까. 예, 단기 차익 매물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네. 오늘 파시기 조금 애매하시다 많이 갖고 계신데 그럼 내일 아침 시초가 정도까지 확인해 보시고 예,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6거래 연속 상승인데 사실 카카오페이의 그 마중물은 최근에 뭐 핀테크라던가 소프트웨어주들 카카오의 부활 덕이었잖아요. 네. 근데 여기 오늘 정치적인 무언가 이슈가 더해지면서
과하게 오른 건 맞죠? 네, 그렇죠. 이제 뭐 카카오 저도 다시 한번 쭉 검토를 해봤는데 네. 뭘 광고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안 좋은 사업 부문들 정리하고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매각도 하고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미래 성장 동력이 좀 부족하다는 게 지금 전반적인 얘기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이제 네이버가 급등을 하면서 네이버는 실적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지금 서비스가 신규 만들어진 서비스가 지금 1,000만 명을 가입을 돌파를 했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4,900원씩 1,000만 명 내면 돈이 꽤 많이 들어오는 거죠. 이제 그런 이제 흐름이 있다라고 하면 카카오는 아직은 좀 그런 흐름이 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반등 이후에 조금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이런 일이 딱 터지면서 급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고마운 상황이죠. 예, 그러면 오늘 내일 정도에는 한번 정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페이 오늘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려 23%의 급등으로 마감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여러 이슈가 더해지면서 상승한 만큼 또 과하게 오른 만큼 여기서는 매도하겠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오늘 핫이슈 종목에 컴투스 홀딩스도 있습니다. 장중에 18% 넘게 급등하면서 41,450건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16%가량의 상승으로 마감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오른 겁니까, 대표님? 네, 요즘 눈여겨보던 회사인데요. 네. 이 회사는 컴투스가 야심차게 우리도 코인원이란 회사의 그 거래소죠. 우리나라 3대 거래소 쪽의 지분을 사겠다.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쪽에 계속 확대하겠다는 관점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제 가상화폐 거래 대금이 51조인가 뭐 이렇게 되는 것처럼 폭발했더라고요. 예, 출렁이다 보니까. 그래서 네. 그런 일련의 사태를 보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컴투스 홀딩스의 코인원에 대한 지분 가치의 확대와 함께 그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변화에 대해서 좀 주가가 좀 강하게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 밖에 나오는 뭐 블록체인과 탈중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부각을 받는다라는 과정 쪽에서 오늘 약간 좀 대장주 성격 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통 컴투스 홀딩스가 과거부터 많이 나왔던 얘기는 실적은 잘 안 나오는데 밸류가 싸다라는 쪽에서 지금 아마 이렇게 되면은 올해 기준으로 한 0.8배는 넘어갈 것 같은데 한 배 수준 정도까지 가게 되는 과정들까지는 본다고 하더라도 아마 이거를 지금 주가의 상승 탄력을 봤었을 때는 여기서 추격 매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갖고 계시다라고 하게 되면 한 절반은 정리하시고 다시 눌림 목대 보시든가 아니면 다시 좀 조정을 때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컴투스 홀딩스의 매도 의견이고요. 여기 이건희 대표님도 동의하십니까? 최근에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 떠나서 코인으로 가고 계세요. 어제도 그 사태가 벌어졌을 때 코인 값이 요동쳤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 컴투스 홀딩스뿐 아니라 국내에서 이 가상화폐 관련 테마주들에 대한 관심은 좀 계속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냥 가상화폐로 가시는 게 낫죠. 그렇게 하면 사실은 컴투스 홀딩스는 이슈몰이로 사실 올라가는 거죠. 사실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니어서 지금 현재는 네. 바닥권에서 지금 거의 2배 올랐는데 여기서 저도 이제 김민수 대표님이랑 비슷한 의견인데 매수를 여기서 하기엔 좀 되게 곤란한 상황이죠. 갖고 계신 분들은 뭐 내일 하루 정도 더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지금 자리는 주봉으로 보더라도 한 전고점 부근에 올라왔기 때문에 매물대 한번 맞을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면 지금은 일부 차익 실현을 좀 하시는 구간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컴투스 홀딩스 네. 두 분 모두 다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또 오늘 핫이슈 종목에는 정치인 테마주가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김민수 대표님, 네. 앞서 다른 의견이 나왔어요. 저희 이슈 필터 시간에는 정치인 테마 하고 싶다면 소액만 해라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네. 조금 전에 신광선 매니저의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주도주가 없는데 정치인 테마주, 정책 테마주가 그나마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지 않겠느냐. 여기서 나는 좀 과감하게 뛰어들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지금 1대1이니까 우리 김민수 대표님이 마지막으로 스코어 주시죠. 수익이요? 네. 매매하다가 수익을 낸다고요? 네. 어려우실 겁니다. 그럴까요? 예, 네. 대응하시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이를 어차피 이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고 거기서 이제 나오는 경고가 되다 보니까 그쪽에서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이는 또 하나의 한국장의 특성이라고 보는데 하지 마세요. 네, 이런 거 매매 잘못하셨다가 꼭지에 사서 2년 고생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 매매하시는 것보다는 일단 그나마 아까 우리 이건희 대표님이 좋은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에서 이런 때일수록 움직일 수 있는 섹터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살아있는 섹터들 이런 것들이 일단 좀 이렇게 좀 좁혀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소비재부터 뭐 이제 전력기기 아니면 뭐 화장품 쪽에서도 변화가 나오는 이런 것들처럼 네. 차라리 그쪽으로 집중하시는 게 낫지. 매매에 대한 자신 있다라고 하시게 되면 모르겠지만은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냥 오늘 시장에서 버텨주고 상승하고 있는 종목, 수급이 그래도 버텨주고 있는 종목군으로 압축해보는 게 낫겠다. 정치인 테마, 정책 테마는 지금 구간에서 워낙 변동이 커서 불안하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1에서 2% 하락으로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행인 건 원달러 환율이 1,409원 30전까지 지금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어제 그 사태가 장중에 벌어졌으면 어땠을까 정말 끔찍할 만한 증시의 상황이 벌어졌을 것 같은데요. 한 차례 그래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서 문을 열어서인가 시장은 안정세를 보여주려고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현선물 매도 포지션으로 하루 만에 바뀐 거는 다소 뼈아픈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장중에 저점을 깨지 않았다라는 것에서 조금은 위안 삼으면서 오늘의 종가를 맞이해 볼까 합니다. 정확한 종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는 전일보다 1.44% 내린 2,464선에서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은 1.98% 하락한 677.15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먼저 코스피 마감부터 브리핑해 볼게요. 이건희 대표님. 일단 뭐 코스피 오늘 선방했다 뭐 이 정도로만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어제 미국 야간 선물 MSCI 코리아 MSCI가 뭐 한 7%대까지 빠졌다가 다시 한 1.6%대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 그래도 한 1%대 중반에 이제 마감을 했다라는 거. 어제 50포인트 이상 올렸는데 오늘 36포인트 뺐다라는 거는 그래도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닥 투매가 나오진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오히려 반면에 지금 시총 2위인 하이닉스는 플러스로 전환하면서 끝났다는 부분도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리스크를 한번 테이킹하고 이제 소화를 시키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시총 상위 종목들이 좀 빠진 종목들은 특별한 개별 기업의 악재라기보다는 그냥 전반적으로 선물과 연동된 파생 상품과 연동된 매도 물량이라고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보다 저는 좀 잘 방어를 한 하루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 중에서도 나름 잘 선방한 것 같아요라고 의견 주셨는데요. 코스닥이 낙폭이 조금 더 컸어요. 사실 정치인 테마주를 포함해서 그나마 오늘 시장에서 상승한 대다수 종목이 코스닥 시장에 포진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밀렸습니다. 어떤 종목군들 위주로 찰실현 매도 물량 나왔습니까? 네, 코스닥은 약 한 2%가 조금 안 되게 하락해서 마감을 했는데 수급은 그렇게 크게 변화가 되는 게 별로 없네요. 네. 약간 좀 관망이 컸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종목 장세 흐름으로 가는 것답게 움직임이 좀 빠르게 나왔고 특히 지수가 못 움직이는 거는 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 쪽들이 무거워지다 보니까 당연히 묵직한데 그래도 그 과정에서도 움직이는 뭐 휴질 같은 경우 네. 이런 자리는 이제 좀 돌릴만한 자리 같은데 이런 쪽에서 변화가 들어왔다는 것들 또 펩트론도 그나마 좀 변화가 들어오고 그래서 받치는 모습들은 있었는데 시총 상위 종목들의 변화는 좀 약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지수 끝나는 거 이러고 보고 있으니까 저희가 그동안에 하도 험한 시장을 많이 봐서 그런지 이슈가 엄청 큰 것 같이 보이는데 시장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다독이면서 마무리 짓지 않았나 싶은데 이제 문제는 외국인들이 종가상으로 4천억대로 줄었네요. 코스피가요. 네. 그래서 매도 물량만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이 변동폭을 줄이고 조금 자리 잡아가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바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만 해도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가 다시 또 불씨가 지펴졌습니다라고 했는데 참 예단해서는 안 되는 국내 증시입니다. 하지만 또 우리는 내일을 기대해 봐야겠죠. 내일 먼저 눈여겨봐야 될 재료 무엇이 있는지 두 분의 중요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세 가지로 한번 나눠서 봤는데요. 미중 무역 분쟁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 뉴스 눈여겨봐야 될까요? 아니면 밸류업을 눈여겨봐야 될지 정치인 테마주를 봐야 될지 질문 드려봤고요. 김민수 대표님은 윤석열 정부 핵심 정책인 밸류업 정책, 추진 동력 상실 가능성이 부각됐다에 3점을 줬습니다. 네. 그럼 이거 밸류업 정책이 동력을 잃으니까 피하자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다시 매수 기회로 보시는 거예요? 일단은 심리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 중에서 저 원자력 쪽은 그렇다고 해서 친원전이 글로벌 대세인데 네네. 이걸 우리만 바로 또 바뀌어지겠느냐? 이것도 생각을 해볼 문제긴 한데 그 뭐 이제 또 다음 정권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심했다는 관점 쪽에서 네. 일단은 그런 쪽들을 보자. 에너지 관련된 쪽에서의 변화들은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 나머지들은 아무래도 여파가 큰 만큼 이제 바닥을 잡는 과정들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책주가 오늘 동력을 잃으면서 많이 밀렸는데 그 안에서 원전주의 경우에는 대세 상승이기도 하고 지금 글로벌적인 트렌드다 보니까 여기서 완벽하게 멈추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 오히려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좀 더 열어두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이었고요. 이건희 대표님은 제일 별점이 많은 게 지금 1점뿐이에요. 그럼 네. 이 셋 다 중요하지 않은 재료라고 보시는 건지요? 저를 잘못 뽑으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럼 뭘 저는 여기 넣었어야 됐을까요? 글쎄요, 뭐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제가 본 거는 네. 정치 테마주에 저는 또 1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음. 그거는 관심을 가지실 분만 가지시면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정치 테마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좀 사실은 좀 웃긴 일이죠. 예, 그래서 지금 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치인들이 관련 있는 것도 아닌데 보면 정치 테마가 움직이는 거는 아까 김민수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게 한 번 올랐다가 잘못 빠지면 그 시총도 좀 작은 종목들도 많고 거래가 또 안 될 때는 거의 안 되는 종목들이라 빠져나오기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웬만하면 그냥 안 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 밸류업 관련돼서도 지금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 문정부 밸류업 관련된 정책은 근데 지금 상법 개정이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주주하는 정책을 쓰고 있는 회사들 있잖아요. 금융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종목들은 아마 제자리를 좀 찾아갈 걸로 보고 근데 이제 상법 개정이 여전히 좀 넘어야 될 숙제인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지금 보면 그 원전 관련된 것도 저는 좀 약간 좀 피해가 좀 크다. 이거는 좀 다시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대중무역 오히려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은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이제 그 쪽인데 문제는 이 히토류로 너무 보지 마셔라. 그래서 히토류 관련주들 우리나라가 뭐 히토류 관련주라고 엮여 있는 회사들 찾아보면 히토류 관련된 거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쪽은 너무 보지 마시고 미중 무역 분쟁이 어떻게 가느냐의 과정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피해 섹터가 수혜 섹터로 바뀔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을 좀 열심히 보자. 그래서 제가 별점을 일부러 하나하나 연기해 준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일 시장에서 눈여겨봐야 될 재료들까지 알아봤고요. 참 재료가 없는 상황인데 두 분의 도움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